우선 죄송합니다. 워낙 처음 들어보는 단어여서 환도선다가 요로결석, 신우신염, 임신 중독 같은 병명인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꼬리뼈가 너무 아프고 고관절이 얼얼하다고 했을 때 원장님이 그게 환도선다라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환도가 선다라는 걸 유추하지 못했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네요. 제가 무식했던 탓이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날 이후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신랑과 시어머니 둘 다 저희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집이 하남에서도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라 번호 키도 오랜 기간을 사용했던 겁니다. 진작에 비밀번호를 바꿔봤지만 미니 국자처럼 생긴 마스터키로는 그냥 열리더라고요. 사실 바로 해결해버리자고 생각했다면 도어락을 바꿔버리는 것도 방법이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서 마스터키를 받아오는 게 조금 덜 소란스러울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 미련한 판단이었지만요. 아무튼 글을 올린 날은 호텔에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룸서비스를 시켜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체크아웃을 하고 출근을 했고 출근을 하자마자 바로 친정에 전화해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전날 밤에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울지 않고 차분히 말할 자신이 없었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날 출근 후 연락을 드린 거였습니다. 제 전화를 받고 난 후 고향에서 엄마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오빠가 함께 제가 사는 곳으로 올라오셨고 아빠께서는 일 때문에 주말에 오셨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엄마와 오빠가 먼저 저희 집에 가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요. 친정 엄마와 오빠가 도착했을 땐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안 계셨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빠가 집 근처 열쇠집에서 도어락을 구매한 후 바꿔 달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엄마와 오빠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5시가 조금 넘어서 문 밖에서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가 문을 열어줬더니 시어머니께서 서 계셨는데 저희 오빠와 눈을 마주치고 그 뒤에 서 계신 친정 엄마를 보고는 인사도 없이 그대로 돌아서 나가려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께서 사돈, 들어오세요. 애들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하고 말했더니 마지 못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오빠와 엄마께서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3인용 소파에 같이 끼어 앉을 순 없고 그렇다고 바닥에 앉자니 자존심은 상하고 그래서 그런지 혼자 식탁 의자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내내 엄마든 오빠든 말 한마디 안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그 자리에서 신랑한테 전화해서는 우리 지금 하남집에 와 있다. 자네 어머님도 조금 전에 오셨으니 자네도 서둘러서 들어와라. 하고 연락을 하셨는데 마침 신랑네 회사에서 명절 전 연휴라고 일찍 퇴근을 시켜서 집 근처였다고 하더군요. 엄마의 전화를 받고 저한테 톡으로 집 근처라 하며 네가 장모님이랑 형님 불렀냐? 하고 묻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씹었더니 전화까지 해오던데 그냥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6시까지 풀로 근무하고 퇴근을 했고 집에 도착해서 보니 시어머니도 남편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신랑이 집에 와서는 오셨어요. 이번 추석에는 못 뵈는 줄 알았어요. 하며 혼자 떠들면서 주책을 떨더라네요. 그런 신랑을 보면서 저희 오빠가 땡땡이 오면 얘기하자 하고 말하고는 눈도 안 마주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집에 뭘 벌려놓고 그냥 왔네, 뭘 깜빡했네 하며 혼자 주절거리다가 남편의 소매를 잡아 끌고 급히 나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빠가 신랑한테 어딜 가냐, 앉아라 하고 말했었는데 친정 엄마께서 시어머니와 신랑의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고 가짜나서 그냥 둬, 가세요 하고 말했더니 쏜살같이 나가더랍니다. 그 후 저는 연휴 내내 친정 식구들과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허락 없이 엄마가 집에 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네가 힘들 줄은 몰랐다. 엄마가 여자들 일에 남자가 간섭하면 나만 더 힘들다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믿었다. 하며 신랑에게 별의별 문자가 다 오더군요.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과 집에서 내 집답게 있을 수 있어 너무 좋다. 방해하지 말고 별도로 연락 갈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답장 하나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지내면서 가족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저는 창원에 내려가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전국 각지에 지사가 있고 근무지 변경 요청을 잘 받아주는 편이라 한두 달 정도는 걸리겠지만 창원 지사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마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해야 하니 지금 있는 서울지사에서도 빨리 인사발령을 내줄 것 같아요. 출산 후로 업무 인수인계가 어렵기 전에 전화로라도 후임과 통화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랑한테는 단 하나의 선택권을 줄 예정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창원으로 내려와서 저의 남편으로 사는 거요. 오빠 일을 돕던 아빠 일을 돕던 거기서 따로 취직을 하던 선택권은 창원으로 내려가는 것 단 하나입니다. 못 내려가겠다고 하면 더 들어볼 것도 없이 이혼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월급도 저희 둘 다 비슷하고 오히려 제가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 더 안정적이기도 해서 신랑이 못 본다 해도 상관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빠와 아빠께서 저와 뱃속의 아가를 도와줄 능력이 충분하니 경제적인 부분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걱정하지 않으려고요. 친정 식구들이 속상할까봐 저 혼자 꾹꾹 참았던 게 진짜 바보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친정 식구 그 누구도 눈물 한 번 안 보이고 연휴 내내 정말 즐거웠어요. 엄마와 오빠가 동네 전통시장에 가서 전을 사올 동안 아빠는 저를 소파에 눕혀놓고 다리를 주물러 주시고 어리광을 제대로 부리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오빠와 아빠께서는 창원으로 다시 내려가셨고 엄마는 제가 창원에 내려갈 때까지 하남에서 계속 같이 계시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랑은 저희 아빠를 안 거치면 저와는 통화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빠께서 오늘 창원에 내려오라고 말씀하신다 했고 대답은 사직원 결제 난 걸로만 받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같이 사는 시누이도 있으니 남편이 창원으로 내려온다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임신한 몸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돈 벌고 집안일하는 아내보다 본인의 엄마가 더 안쓰러우면 그냥 엄마의 아들로 평생 살라고 할 겁니다. 제 결심이 확고해서 흔들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팀장님과 근무지 변경 관련해서 상담을 한 후 신청원도 올렸습니다. 지금은 점심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조금 횡설수설할까봐 걱정이네요. 내일처럼 함께 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마지막에 남편이 엄마랑 같이 나간 것 자체가 님을 버린 겁니다. 처가댁 식구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 빌고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나간다 해야 정상인 거예요. 결국 님 대신에 지 애미를 선택한 거죠. 그게 과연 그 순간의 선택일까요? 여자가 전응하면 지팔 직곤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남편은 그냥 버리세요. 두 번째 댓글. 남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쓰레기인데 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쓰레기 애비는 자식한테 백해무익인데. 저는 남편에게 선택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세 번째 댓글. 얼굴도 못 본 사이에 이런 댓글 남기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도 선다 모른다는 게 무식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남의 자식 역할에만 충실하려는 마마보이를 데려다가 예쁜 내 자식 애비노를 시킬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무식해 보인다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이혼하라는 소리 안 하는데 저 남자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 댓글. 남편이 너무 찌질합니다. 지 엄마 손잡고 홀랑 도망을 가다니. 솔직히 기회를 왜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미만 문제라면 창원에 가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병신이라 아무리 시댁하고 멀어지고 연을 끊어도 살면서 두고두고 속을 썩일 거예요.
애가 어려서 양육권도 가져오게 유리하니 남편도 시댁도 애한테 정 없을 때 이혼하길 추천드립니다. 5번째 댓글. 님 남편이요. 창원 내려가도 지엄마 데려갈 위인입니다. 님한테는 알았다 내려간다 하고선 님 몰래 지 엄마 살 집을 마련할 거예요. 그러니 그냥 버리세요. 6번째 댓글. 자기 엄마가 그 난리를 쳐서 와이프가 호텔방에 있는데 당장 한번 뒤집어 엎던가 보조키를 받아오던가 했었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으니 며느리도 없는 집에 시어머니가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소대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한 거 아닌가요? 친정이 든든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쓰니 직장도 안정적이니 저런 아빠 없어도 애한테 크게 결핍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남편은 그냥 버리시고 몸도 마음도 힘드실 텐데 건강히 순산하세요. 7번째 댓글. 남편이 엄마랑 같이 나갔을 때부터 님과 뱃속의 아이는 버리고 오로지 시어머니의 아들이기만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도 뱃속에 손주를 가진 며느리를 학대하는 엄마 편을 든 거라고요. 그냥 버리세요. 진심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